학교의 연역입니다. 저희 학교는 1983년도에 처음 설립되었고요. 84년도에 60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87년도에 1회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과학고에서 이제 영재학교로 전환이 되면서 2012년도에 지정 확정되고 2014년도 11년 정도 됐죠. 예, 그 학생들이 처음으로 영재학교에 들어왔고요. 이 학생들이 31기입니다. 영재학교로는 1기고 대전과학고로는 31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입학한 학생들이 42기, 그리고 이제 들어오실 여러분들께서 43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교육 철학은 탐이 일신입니다. 탐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을 바탕으로 스스로 우문점을 탐구하는 과학인의 자세고요. 일신 정신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도전인의 자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탐구하여 세상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글로벌 과학 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옆에 있는 저희 비전에 따라서 스스로 탐구하여 세상을 더 이롭게 하는 창의적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서 저희 추진 중점은 GREAT, 영어 GREAT를 따서 만들었는데요. 먼저 처음은 Great Curriculum.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을 10년 지나서 새로 개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할 텐데요. 최대한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선택하고 학생들이 좀 맞춤형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했고요. 그 다음에 리노베이션 컴피턴시라고 해서 혁신형 그리고 창의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중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반고와 다르게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들에게, 특히나 영재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용성, 이걸 포용성을 교육을 또 시키겠다는 거고요. 그와 함께 시민성 교육까지 같이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90명 정원에 9명 정원에까지 해서 99명까지 모집할 수 있고요. 그 중에 지금 현재 1학년 학생 96명, 2학년 학생 92명, 3학년 학생 96명 재학 중에 있습니다. 학교 시설은 부지가 좀 작아서 아쉽긴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 지금 탐의관입니다. 이 탐의관은 1층부터 해서 저 7층까지 과학과 그리고 정보, 이 교과들에 대한 교과 교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험실과 교과 교실이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다 과학이나 정보 과목을 들을 때는 1학년을 제외하고 전부 이 동으로 와서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 뒤에 있는 일신관은 예전 건물을 리모델링 한 건데요. 여기에 1학년 교실과 함께 위에 도서관 그리고 독서실 같이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학생들이 그 독서실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카페형으로 지금 바꿔가지고 아주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탐의관, 이 탐의관은 이제 인문 과목 그리고 수학 과목의 교과 교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가 체육관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 기숙사 이렇게 있습니다. 기숙사에는요 지금 현재 그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월 2회 기가하게 됩니다. 뭐 시험 기간이나 아니면 뭐 쉬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월 2회 기가하고요. 학생들은 2인 1실 사용하게 됩니다. 이 편의시설이 있는데요. 노래방, 토론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골프 연습장 이 정도까지 있습니다. 학생들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체력단련실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 식스팩을 만들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하시면 오면 됩니다.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게스트룸도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혹시 학교에 학생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무실 데가 없거나 그럴 경우에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부족하지만 게스트룸 운영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이제 교육과정입니다. 저희 학교 교육과정은 심화와 속진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속진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심화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한 부분은 뭐냐면 속진과 함께 심화를 같이 하겠다는 거고요. 다만 너무 빨리 나가는 것보다는 심화에 조금 더 중점을 두겠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소프트 AI 선도학교로서 AI 중심 관련한 어떤 수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의 융합형 영재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교육만 그런 어떤 수학과 교육뿐만 아니라 기본 소양 교육과 그리고 인성 교육도 같이 함양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년제와 무학년제가 병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년제, 기본은 학년제입니다. 1학년으로 들어오시면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까지 그 학년이 그대로 수업을 같이 따라 올라가요. 다만 본인이 선택하는 과목에 따라서 학생들은 당연히 바뀌게 되는 거고 반 개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학년 때만 있고 2학년부터는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반에 누군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6명이 각 반인데 그 정도 반 아이들이 반에 있는 학생들보다 수업을 듣는 애들이 더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반 개념보다는 수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과 교실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학년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그 재수강을 해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혹시나 F를 받거나 또는 B0 이하인 경우에 자기가 학점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재수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후배 학생들하고 들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무학년제가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일반고 학생들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학점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원래부터 처음 개교부터 학점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수업 일수 이건 당연히 맞춰야 되지만 그거와 함께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재학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연구활동.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는 4가지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율연구, 현장연구, 졸업논문연구, 창의융합 설계연구 이 4가지의 카테고리로 좀 세분화해서 연구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과활동입니다. 교과활동은 총 154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 154학점은 최소 학점이고요. 그 이상을 당연히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라고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는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P 제도는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수 있는데 AP 과목이라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배워야 되는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먼저 배우는 게 AP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카이스트를 비롯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이 대학에서는 그 학점이 본인이 실력이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그 학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학생들이 세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1학년 때 카이스트나 이런 데 들어가면 공부할 게 별로 없어서 많이 놀아요. 좋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 저희 학교가 이제 평가가 바뀌어서 상대평가였다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입학하시면 모든 과목이 다 절대평가인데요. 그 중에서 교양 과목이나 아니면 체육 예술 과목들은 PF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은 대부분 다 절대평가로 이루어진 학점제고요. A+부터 F까지 있고 총 13등급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수강제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아마 학생들이 지금 듣고 있는 과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교과는 국어, 사회, 영어, 그 다음 체육, 예술, 그리고 교양 이 과목들을 보통 교과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 기본 필수, 기본 선택, 심화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 필수는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1학년 1학기, 2라고 되어 있는 건 1학년 2학기에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 선택 과목은 지금 그 중에서 총 26학점을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야 돼요. 본인이 듣고자 하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듣는 건데 기본 선택 과목은 자신이 선택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펼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 선택 과목은 주로 개설되는 그 시기가 3학년 1, 2학기 때 개설되기 때문에 그때 학생들이 이제 이 중에서 10학점을 더 듣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전문교과는요, 수학, 과학, 정보 이 세 개의 그 교과를 우리는 전문교과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 기본 필수가 마찬가지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나머지는 1,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1학기인지 알 텐데요. 수학은 위에 있는 것부터 수학과 기초미적분학이 1학년 1학기 때, 그 다음 적분과 통계, 기하 벡터가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정보는 프로그래밍 1학기 때,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해결이 2학기 때 이렇게 배우는 과목이고요. 저희가 AI 융합 과목이라고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소프트 AI 선도학교로서 AI를 바탕으로 한 수학, AI를 바탕으로 한 과학,
그다음에 AI를 당연히 접목시킨 정보까지 이 과목들을 총 10여 개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그 과목들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거나 또는 별표가 칠해져 있는 그 과목은요, AP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과목들을 이수하게 되면 대학에서 이제 선이수한 걸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요. 혹시 그 1학년 때 제가 작년에 1학년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1학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특히 수학 때문에 많이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과목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좀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좀 사전에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해오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한 번씩은 좀 확인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일반고에서 배우는 공통수학 1, 2 그리고 이제 바뀌어가지고 대수, 그다음 미적분학 1, 2, 미적분 1, 2, 그다음에 확통, 기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과목들을 뭐부터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과목들 중에 일부 이런 영역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보시면 수학이라는 과목에서는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이거는 공통수학 1, 2에 있는 과목이죠. 근데 수열의 극한 및 급수, 얘는 어디에 있나요 혹시? 혹시 아나요? 알면 안 되긴 하는데 얘가 어디에 있냐면 미적분 2에 있습니다. 저게 극한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2에 있는 거죠. 근데 미적분 2를 다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영역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과목 내용들을 좀 보시고 자기가 특히 1학기를 제일 어려워해요 학생들이. 1학기만 조금 잘 준비가 되면 2학기부터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1학기에 조금 여러 군데에서 영역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거기를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2학기부터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때 조금 준비를 해오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학입니다. 과학도 물리학 1, 물리학 2, 화학 1, 화학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 1 시간은 1학기에, 물리학 2는 2학기에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그 과목의 영역들을 한번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특히나 과학은 생물은 아니라고 한 것 같은데, 과학은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나선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배운 다음에 다시 2학년 때 AP로 영어로 다시 배우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우겠죠. 증명도 하면서. 그런데 시험도 영어로 나옵니다. AP 과목이.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사전에 1학년 때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2학년부터 편할 형태이고요. 생명과학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특히나 지구과학을 아이들이 공부를 좀 안 해오는 상황이라 지구과학을 좀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과학도 좀 한번 책을 읽어서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과학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내용을 보시면 이런 그런 거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연구활동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교로서 저희가 자율연구는 14학점, 현장연구는 6학점, 졸업논문연구 3학점, 창의융합 설계연구 3학점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자율연구는 기초자율연구와 심화자율연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초자율연구는 1학년 때 하는 그런 연구활동이고요. 목요일날 5, 6, 7교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자율연구는 뭐 하는 거냐면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면 본인이 수, 물, 화, 생지, 정 중에 자기가 어떤 영역으로 연구를 하고 싶은지 본인이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선택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그런 영역에서 3, 4명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무슨 연구를 이렇게 잘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같이, 지도교사와 같이 연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연구 주제는 이렇게 잡는 거야. 그리고 연구 주제를 잡았으면 내용은 연구를 이렇게 하고 보고서는 이렇게 쓰고 나중에 PPT는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그것들을 쭉 1년 과정을 통해서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학생들이 위주로 주로 하게 되지만 선생님들이 옆에서 보조를 해주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배우는 건 심화자율연구입니다. 심화자율연구는 1학년 때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배웠어요. 연구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배웠다면 이제 실제로 대학이나 저희 학교 좋은 점은 바로 옆에 연구소도 많고요. 그 앞에 카이스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충남대도 있습니다. 카이스트를 통해서 충남대를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제 가까운 곳에 연구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과 같이 대학 연구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같이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학생들이 심화자율 연구 때 가장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5교시부터 6교시부터 9교시잖아요. 5교시 수업 다 끝나면 6교시에 밖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을 나가서 저녁 먹을 때까지 이제 있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원래 6시 10분까지 들어와야 하지만 아이들은 지난주에도 그러더라고요. 좀 늦게 끝났어요. 저녁 먹고 들어가도 돼요. 그래가지고 늦게 끝난 거 맞지? 그럼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녁 먹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한 다음에 이제 졸업 논문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는 개별 연구입니다. 학생들이 3학년 때 목요일 2, 3, 4교시에 이제 논문을 하나 써야 돼요. 그런데 논문을 기초자율 연구나 심화자율 연구에서 했던 주제를 바탕으로 본인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졸업 논문을 쓰면 되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야말로 논문 쓰는 법을 배우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심화자율이나 기초자율 때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은 학생들은 졸업 논문 연구 시간에 갑자기 새로운 걸 하겠대요. 3학년인데. 네, 그런 아이들은 되게 훌륭하죠. 예. 1학년, 2학년 때 했던 걸 제외하고 틀어가겠다는데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열심히 해서 그걸 통해서 졸업 논문 연구를 마쳤으면 좋겠고요. 좀 바뀌어가지고 교육과정이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면 졸업 논문 연구가 원래 3학년 1, 2학기 6학점으로 끝나야 하는데 저희가 3학년 1학기에 졸업 논문 연구 끝내고 창의융합 설계 연구라는 걸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창의융합 설계 연구는 꼭 수학, 과학만 연구할 필요는 없지 않냐 해서 사회가 그 다음에 인문 쪽 같이 연계해서 통합적인 어떤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게 새롭게 들어와서요. 3학년 1학기에 이것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연구입니다. 현장 연구는 이제 금방 했던 연구 활동은 저희 학교 선생님들하고 하는 거라면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방학 때나 아니면 다른 활동,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하는 거거든요. 인턴십, 대학이나 이런 데 연구소나 가서 인턴십 하는 경우가 있고요. 탐구 활동, 학교 내에서 하는 탐구 활동과 외부에서 하는 활동하는 탐구 활동이 있습니다. 학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에 참여해서 총 6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15시간이 1학점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찾아서 하는 건데요. 보통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 학교에서 충실히 교육과정을 따른다고 하면 50% 이상의 연구활동 그 학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리더십 활동입니다. 리더십 활동은 일반고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불리는 형태죠. 그런데 저희는 단체 활동과 봉사 활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단체 활동 120시간, 봉사 활동 120시간입니다. 단체 활동을 학교에서 다 채워줍니다. 근데 봉사 활동은 120시간을 모두 다 채워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한 학기에 20시간 정도 해야 하는데요. 3학년 2학기에 봉사활동을 안 한다고 하면 앞에 3학년 1학기까지 120시간을 채우려면 쉽지 않겠죠.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근데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성실하게 참여하기만 하면 3분의 2 이상을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봉사활동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3학년 1학기에 제가 3학년에 있을 때 보니까 2학년 때까지 40시간밖에 안 해가지고 3학년 1학기에 정말 많이 채워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많이 힘들죠. 졸업이 안 됩니다. 120시간 하면은 올 A 뿌려도 졸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활동 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졸업은 저희가 총 3년 과정으로 180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18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저희가 조기 졸업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180학점을 만약에 4학기 만에 졸업하겠다 그러면 불가능하겠죠. 조기 졸업은 참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졸업 논문을 포함을 해야 되고 영어 기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영어 그 중에 하나를 기준을 달성해야 되고 독서 활동도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데 영어나 졸업 논문이나 독서 활동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